이번 세션은 공급사슬 담당자의 의사결정입니다. 공급사슬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SCM의 큰 역할은 창고에서의 재고 수준을 최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적정 재고 수준을 맞추면 좋고 가급적 낮추면 더 좋습니다. 공급사슬 역할 하나만 놓고 보면 재고가 낮을수록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고를 너무 낮추면 결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생산이 제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가급적이면 재고를 줄이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재고는 원자재 쪽 재고가 있고 또한 완제품 쪽 재고가 있습니다. 원자재 쪽 재고를 위해서는 구매 담당자와 공급사슬 담당자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완제품들은 판매 담당과 생산 운영 담당자가 같이 수요 공급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SCM은 여러 부서를 거중 조정하는, 즉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결품도 내지 않고 재고 수준도 낮추는 아주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사슬의 의사결정 항목을 PPT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공급사슬은 맨 마지막 탭에 있습니다. 세 가지 탭, 즉 원자재, 생산, 완제품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세팅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시 화면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이전 라운드로 가서 살펴보면 대시보드가 있고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실제 값, 액추얼 값입니다. 지난 라운드의 실제 값들을 가지고 보고서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 라운드에 어떻게 전략을 짜서 가야 될 것인지, 지난 라운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분석해서 다음 라운드의 의사결정을 이곳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공급사슬은 우선 원자재 부문이 있습니다. 또한 공급사슬은 생산, 완제품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급사슬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분은 여기 원자재, 생산, 완제품, 이 세 개 탭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원자재를 먼저 클릭하면 재고관리 요소가 나옵니다. 여기서 재고라는 건 원자재에 관련된 것입니다. 원자재가 5개가 있습니다. 포장재가 2개가 있었는데 1리터 팩하고 펫바틀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렌지 원액, 망고 원액, 비타민C 이렇게 3개가 있었습니다. 물론 물도 있는데 물은 유틸리티로 봄으로 여기에 원자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오렌지, 망고, 비타민에 섞어서 병에 혹은 팩에 담는 공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가 5개가 있으며 각각의 안전 재고를 설정해야 됩니다. 원자재는 구매해서 공급업체들로부터 사오는 것들입니다. 안전재고라는 것은 우리가 재고관리에서 불확실에 대비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수요의 불확실성, 공급의 불확실성에서 쓰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수요가 많았을 때 혹은 갑자기 물건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이러한 상황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여분으로 가져가는 게 안전재고입니다. 안전재고를 많이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재고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안전재고는 항상 깔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없는 것처럼 긴급한 경우에 쓰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결품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안전재고 부담이 낮겠다고 판단하여 가져가는 것인데 이것을 얼마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인지가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여기는 안전재고 설정 단위가 위크로 되어 있습니다. 몇 주인지를 뜻합니다. 이라는 것은 2주분의 수량을 안전재고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같은 경우 2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2주의 생산량에 해당되는 만큼의 오렌지의 안전재고를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안전재고 설정이 있어야 됩니다. 변경 버튼을 눌러서 이러한 안전재고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문 크기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주문 크기라는 것은 한 번에 주문할 때 주문량이고 이 주문 크기는 바로 여기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위크로 나와 있는데 4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의미는 향후 4주 정도에 사용할 수요에 해당되는 양을 주문하겠다는 것입니다. 5로 설정했으면 5주치의 수요에 해당되는 것을 한꺼번에 주문하겠다는 것입니다. 구매에서 설정한 거래 단위가 있습니다. 오렌지, 망고, 이런 자재 같은 경우는 드럼, 탱크 혹은 IBC 같은 1000리터짜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 단위하고 주문 크기가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전재고하고 주문 크기를 여기서 설정을 해야 되고 각각 원자재별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급사슬 안에 있는 생산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생산 탭으로 가면 생산에 관련된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산 확정 구간입니다. 프로즌 구간 또는 동결 구간 또는 확정 구간이라고도 하는데 주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3이 있으면 3주입니다. 여기서 3주라는 것은 3주 안에는 기존의 생산 계획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생산 계획은 계속 롤링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짜놓은 계획들이 한 주가 지나면 또 앞으로 나오는데
3주 안쪽에 있는 것들은 바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변경이 있어야 하면 3주 밖에서부터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결정을 하느냐 하면 너무 빈번한 수요 변경에 따라서 공급 부분을 갑자기 많이 바꾸면 공장 쪽에서 여러 혼잡 비용이 발생해서 오히려 앞으로는 남는 것 같지만 뒤로는 손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펜스를 설정해 놓은 겁니다. 확정 구간이라고 하는데 보통 디맨드 타임 펜스라고 부릅니다. 수요 울타리 시간이라고 하는데 울타리 이 안쪽은 건드리지 않고 울타리 밖에만 건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빈번하게 생산 계획이 변경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공장 쪽에서 많이 요청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확정 구간이 없으면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급한 품목이 있으니까 이 제품을 먼저 생산하자고 할 수 있고 또 급한 품목들을 생산하려고 그러는데 이보다 더 급한 게 있을 것 같으니까 또 이 제품들을 빼고 새로운 제품을 먼저 생산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혼잡하고 생산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는 기존의 짠 생산 계획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공급사슬에서 생산 확정 구간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판매에서는 생산 확정 구간을 좀 줄이라고 많이 요청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급한 오더가 있으면 진행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장에서는 생산 확정 구간을 자꾸 늘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서만을 위해서는 안 되고 회사 전체 차원에서 어떤 게 좋은 것인지 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이 확정 구간하고 관련된 내용으로서 판매에 보면 계약 현황에서 판촉 압력과 판촉 행사 사전 예고가 있습니다. 판매 담당자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 항목과 관련이 있으므로 생산 확정 구간 설정 시 판매 담당자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판매 담당자의 의사결정 항목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공급사슬 담당자뿐만 아니라 다른 담당자들도 우리 팀의 다른 담당의 의사결정된 내용을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의사결정만 본인이 맡은 역할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판촉 압력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판촉 압력은 업체에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1 행사라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이벤트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프로모션을 강하게 할 것인지 약하게 할 것인지 중간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중간으로 돼 있는데 만약 강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으로 한다고 하면 고객이 판촉 활동을 하니까 우리한테도 가격을 좀 할인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촉 압력을 강으로 하면 판매 계약 지수가 좀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격을 할인해주는 형태인데 대신 물량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박리담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조금 낮추지만 대신에 많이 팔아서 전체 수량을 늘리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판촉 압력이 강하면 판매량이 들쑥날쑥하는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판촉 압력과 관련된 것들 중 하나가 고객이 판촉 활동을 계획할 때 미리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판촉 행사 사전 예고인데 판촉 행사 사전 예고는 길다, 짧다, 중간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입장만 본다면 긴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언제부터 내가 판촉 활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물량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하면 사전에 대비할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다음 주에 판촉 활동으로서 1+1 행사를 하겠고 그래서 물량이 2배로 늘어날 것 같다고 하면 너무 촉박하여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판촉 행사 사전 예고 기간하고 공급사슬에서 설정하는 생산 확정 구간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생산 확정 구간을 3주로 했는데 만약에 사전 예고를 굉장히 짧게 해놨다면 짧은 시간 안에 판촉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생산에서 확정 구간을 이미 설정해서 더 이상 생산을 늘리거나 하지 못한다고 하면 판촉에 따른 물량을 못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촉 행사 사전 예고와 지금 살펴보았던 공급사슬 쪽 생산탭 동결 구간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그것을 보면서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공급사슬 의사결정 담당자의 탭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의사결정 내용 중에 있는 마지막 탭은 제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품이란 완제품입니다. 완제품이 6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완제품에서는 결정해야 될 내용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생산간격이라는 결정 항목이 있고 안전재고가 있습니다. 안전재고는 마찬가지로 앞에 원자재 쪽 안전재고처럼 주스로 나오는데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갑자기 주문을 많이 해오면 잘못하면 결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품이 나는 것보다는 재고를 좀 더 가져가는 게 좋겠다 해서 안전재고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안전재고는 영업에서의 고객 서비스 수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안전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비스 수준을 올려도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재고를 거의 안 가져가는데 서비스 수준을 95%, 98% 등으로 높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고객과 약속한 서비스 수준을 맞추지 못하여
오히려 페널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전재고를 가져가는데 마찬가지로 향후 3이라는 것은 향후 3주만큼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2로 세팅한다면 2주 분량의 수요에 해당되는 만큼 안전재고로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생산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날짜수로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제품이 생산을 종료하고 나서 다음 생산할 때까지 간격입니다. 만약에 생산 간격이 1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오늘도 생산하고 내일 다시 생산하고 계속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5일로 되어 있으면 주별로 생산하는 것인데 이번 주 생산했으면 한 주 지난 다음에 생산하는 간격의 의미입니다. 10일이라는 것은 지금 생산했으면 다음 오렌지 1리터는 2주 후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 간격이라는 것은 동일한 제품을 얼마 간격으로 생산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길면 길수록 재고가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짧으면 민첩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고 측면에서 보면 간격이 긴 것은 별로 좋지 않고 가급적 짧은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짧게 하면 셋업 타임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빈번하게 여러 제품을 바꿔가면서 생산하게 되면 그만큼 초기 설정 비용, 즉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세척하는 시간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최적의 제품 생산 간격은 얼마일까? 이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TFC 회사가 도입한 솔루션이 화면 왼쪽 맨 밑에 보이는 생산 간격 최적화 도구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주어진 제품별 수요에 대해 최적 비용의 생산 간격을 도출해 줍니다. 생산 간격은 또한 앞서 판매 쪽에서 진부화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것과도 관계가 많습니다. 진부화는 옵솔리트라고 하는데 유효기간이 지나서 판매를 못하고 폐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진부화가 생산 간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생산 간격은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일이라고 하면 거의 2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생산 간격에서 2주이고 안전재고가 3주면 이 두 개만 합쳐도 5주가 됩니다. 판매 쪽에 가보면 고객과 협의한 유통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판매 담당자가 고객과의 유통기한을 80%로 약속해놓고 즉 20주의 80%니 16주 이상 남은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공급사슬 담당에서는 생산간격 2주와 안전재고를 4주로 해서 두 개를 합쳤더니 6주가 넘어간다고 하면 진부화가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20주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20주에서 고객한테 얼마를 약속했다. 예를 들어 70%로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주에서 70%라면 14주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이 20주에서 14주를 뺀 6주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두 개, 생산 간격과 안전재고를 합쳐서 내부에서 6주가 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고객한테 75%를 약속했다고 하면 고객한테 15주의 유통기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20주에서 15주를 빼면 5주인데 이 두 개를 합친 게 5주 안에 들어와야 하고 그 이상 넘어가면 진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품의 생산 간격, 완제품의 안전재고, 이것은 제품의 진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전 라운드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타임라인에서 이전 라운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ROI, 원자재 가용성, 원자재 재고 등 공급사슬에서 설정한 KPI에 따라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대시보드는 그래프를 포함해서 한눈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빠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최고 점수하고 소위 말하는 베스트 클래스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보고서는 여기 많은 내용이 있는데 클릭하면 유용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내용들을 분석해서 보여주는 보고서들입니다. 결정 로그는 공급사슬에 관련해서 지난 라운드 혹은 그 전 라운드에서 어떤 형태의 의사결정을 해왔는지 그 기록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급사슬에 관련된 의사결정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